근데 만약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건의 발단. 대형 로펌이 해킹 당했습니다. 해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형 로펌의 코인을 요구한 30대가 체포당했대요. 자, 이 30대 범인은요,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강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닙니다. 30대이고 인플루언서고 유튜버고 뭐 저는 아니고요. 근데 이 유튜버 분이 본인 채널이 있잖아요. 그 본인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명 영상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유튜버 분은 굉장히 억울하다. 지금 이 대형 로펌이 지금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을 써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책을 썼나봐요. 쓴 책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홍보를 하려고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를 찾았대요. 이런 책을 홍보해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다 끝났대요.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메일이 한 통이 오더래요. 광고 단가가 조정이 됐대. 그러니까 아래 파일 확인하고 답변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유튜버 분은 그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었어요. 근데 그 파일이 안 열리더래. 이상하다. 왜 안 열리지? 핸드폰으로도 그 파일을 열어봤대요. 이상하다. 왜 안 열리지?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웃기죠, 저희는. 사실 저희는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쵸? 이분이 나중에 어라? 자기의 컴퓨터와 자기의 핸드폰이 해킹 당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로 자기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그 영상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웃긴 게 있어요.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오더래요. 그 해커가 돈 내놔. 그리고 나서 하필 그 핸드폰에 민감한 영상이 있었나 봐요. 싹 다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대요. 이 유튜버 분이 조금 성격이 있으신가 봐. 쌍욕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 해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했대요. 동시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발자 팀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어뷰징도 하고 막 좀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도와주던 개발자 팀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해커의 사이트를 디도스를 날렸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 해커를 특정하기 위해서 디도스를 날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디도스를 한다고 해서 해커가 특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게시글을 올리려고도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CMS,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개발이 됐나봐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 분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해커분한테 전달받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이 해커를 역해킹하려고 막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 2주간 이 해커와 욕을 하면서 싸웠대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갑자기 해커가 돌변을 하대요. 어라?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신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로펌을 해킹했는데 이 해킹 자료로 돈을 뜯어야 된다. 그러면서 로펌 데이터를 자기한테 보내주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로펌을 찾아갔대요. 내가 지금 다 잡아놨어. 나랑 같이 이 해커를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해킹하지 않았고 자기는 범죄자랑 연관도 없고 자기도 같은 피해자다. 니네도 얘의 피해자잖아. 나랑 같이 잡아. 대신 이 해커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 유튜버는 책 광고를 올리려고 했었죠.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신 나한테 줘. 로펌한테 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잡기는 힘드니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니까 우리 팀이 되자.
그런데 로펌이 분위기가 쎄하더래요. 자기들이 해킹당한 거를 덮으려고 자기한테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분위기를 눈치를 챘대요. 그래서 해외로 도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그 유튜버 분의 주장이었습니다. 로펌, 이 문제가 되는 로펌이 어디냐? 동인이라는 로펌입니다. 자, 이 동인이라는 로펌이 나를 묻으려고 증거도 조작하고 있다. 지금 나는 진짜 억울하다, 정의롭게 싸우겠다. 자, 근데 로펌의 입장은 어떻냐? 아니다, 저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지금 우리 이 자료 있으니까 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외장 디스크를 들고 갔대요.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해킹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서면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일부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갈미수 혐의로 로펌에서는 역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조금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유튜버는 왜 그 외장하드를 들고 로펌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나라 10대 변호사 그 회사인데 거기에 가서 이 협박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의문이 들긴 해요. 말이 안 되는 행위긴 해. 이게 지금 그 로펌의 입장이고요. 자, 유튜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나는 정의롭게 싸우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장이 너무 웃겨가지고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자기는 어떻게 싸우겠다라고 하고 자기의 청사진, 플랜을 이야기해줍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킬 거다. 두 번째, 이 채널을 구독자 100만까지 만들겠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구독자가 3만이 아직 안 됐거든요. 100만까지는 굉장히 힘든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후원과 조회수로 수익을 확보하겠다. 그 돈으로 해커를 고용하겠다. 그 다음에 나를 괴롭혔던 그 해커를 역해킹해서 신원을 공개하겠다. 진짜 그분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널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100만까지 올릴 것인가? 자기는 계획이 다 있대요. 바로 판결문을 읽어주는 채널을 운영을 할 겁니다. 나한테 데이터 유출된 거 있거든요? 그 해커가 나한테 보낸 이 불법 데이터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무엇이냐? 후원자들은 판결문을 제외할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판결문에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약속. 근데 만약 댓글로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소를 한다거나 하면 나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다. 나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중점적으로 내가 다룰 것이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요,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 왜? 해커를 고용해야 되니깐요. 어떻게 보면 반협박 아니에요? 그쵸? 후원 안 해주면은 니네들 공개한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채널이 100만까지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진짜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구독자 500만까지 찍어봤대요. 그러면서 인증을 합니다. 이 실존합니다. 진짜 있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상들이 조회수가 1000이 안 넘어. 모든 영상이 1000이 안 넘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니까 인도나 어디에서 뭔가 사왔겠죠. 이 채널을. 제 생각에는 그래. 아무튼 이 사람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로펌은 고소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관적인.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일까? 내막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유튜버는 과연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이 유튜버는 돈 버는 법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 버는 법을 강의하는 분을 따라다녀 봤대요. 그분들은 블로그도 굉장히 잘 막 가꾸면서 이런 운영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을 하냐면 어뷰징,
그러니까 다른 블로그를 음해하거나 내 트래픽을 증폭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개발자 팀 있죠. 제가 볼 땐 이 사람과 협업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검색어 순위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하겠죠. 근데 얘네랑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이 유튜버 분이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해커랑 대화한 내역들이 있어요. 해커가 이분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 분도 이 해커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이제 얘를 잡아달라고 로펌에 찾아간 거겠죠. 근데 이 해커가 결국 잘 설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인이니까 지금 로펌 다크웹에 정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샘플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데 중개 좀 해줘라. 중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 로펌 입장에서는 같은 한 패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결과는 이거죠. 공항에서 체포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상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잡히면 데이터들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겠다. 근데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갈 협박으로 좀 드러났고요. 정황이 드러났고요.